네, 단식 후에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은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징계 문제는 일단락 짓고 이제는 지방선거 대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이틀에 이틀씩 지금 병원에서 말려 하는 데도 있지. 한식 기간만큼 밥을 먹으면 안 돼. 병원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통원치를 하더라도 나오겠다고 군입을 부르거든요. 예, 오늘 저렇게 원래 악수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여야 대표인데 마주보고 꽤 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단식을 끝낸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건강을 정청래 대표가 챙겨주는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일단 앞으로 계획된 일정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요. 지방선거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뭐 정부를 당연히 이제 비판을 할 테고 민생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아마 꺼낼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방문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뭐 어제 그 제명 결정으로 일단 그 논란은 일단락 됐다. 더 이상 그 부분은 신경 안 쓴다. 이런 메시지로 저희가 봐도 될까요? 일단 뭐 혼란 상황이 더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 그 이후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대표 등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양상이 바뀔 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명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당을 나갔지만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정치적인 행보를 해야 되는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 친한계 의원들을 뵌다든지 여러 가지 당내 화합 내지 추스리는 행위들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 단초로 아마 월요일 정도에는 언론을 보니까 서울시장과 그 부동산 정책 관련된 뭐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2월 3일부터는 당장 광역 시도 단체장의 예비 후보 등록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장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물밑으로다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빠른 행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당내에서는요, 지도부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친한계에서는요, 송원석 원내대표까지도 사퇴 후보군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지도부는 우선 선을 그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최고위원이 당선된 그 이후부터 줄곧 지도부 해체는 없다. 그리고 해체될 수도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선출직을 일부가 사퇴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퇴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퇴를 원하지 않는 그룹도 분명히 있고 판단은 그 지도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도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동안 장동혁 대표 체제에 좀 쓴소리해왔던 양양자 최고위원도 완전히 좀 돌아선 모습인데요. 이동각 최고님, 네. 뭐 아무리 친한계에서 사퇴해라 한다고 뭐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 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일단 문상을 간 것은 너무나 잘했다. 이건 칭찬해드리고 싶고. 예.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한 함의는 아까도 저희가 최백호 씨 얘기하면서 정치권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부분, 싸우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 어쩌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 해왔던 모습이 민생을 볼모로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또 이렇게 의미도 잘 모르는 그런 단식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함의가 도대체 뭐였는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네. 장동혁 대표 자체가 지난번 이 당권 선거 때,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 때 당시에 윤호계인과 그냥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얼매고 있는 그런 보수 극우 유튜버들에 나가가지고 면접까지 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냥 하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들의 주문이 이재명 정부를 이겨라 뭐 이런 게 아니고 한동훈을 쳐내라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본인이 정말로 그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뭔가 어떤 민생 행보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들이 어떤 소구할 만한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내려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계엄에 대한 사과 그리고 탄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절연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예. 이게 모든 게 스텝이 지금 다 꼬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활로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을 만나는 콘서트를 열든 아마 본인만의 행보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낼 텐데 정리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이 활로의 자체 내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제 제명 결정으로 다 그냥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당내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으로 당이 더 단단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김민수 최고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희망사항이겠죠. 단단해지고 싶어 하는 희망사항이겠지만 글쎄요. 지도부만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민심과 어떤 일관들은 오히려 더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오늘 아마 전 신문의 일간지들이 똑같은 톤의 사설을 다 게재를 했습니다. 네. 즉 이런 선거를 앞두고 정말 이 자폭 같은 이런 일을 이해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다 일단 개탄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도부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당면한 선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선거에서 본인들 스스로는 단단해졌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은 단단해졌을까요? 지지가 당신만 단단해지면 그냥 그게 당선으로 이어지나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게 당내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서 배추 들고 양파 들고 해서 국민이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 오히려 국민의 관심은 지금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네. 그다음에 지금 코스피가 5천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오늘은 5,300도 그렇죠. 장중에 찍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오히려 관심이 있지.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뭐 이 민생 이야기가 지금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슈는 지금 대통령이 다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야당을 안 보냐면 야당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석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당내 문제와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문제에 얽매여 있잖아요. 자, 이걸 해결하지 않고 민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한번 써줍니까? 안 그렇거든요. 언론에 안 써준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국민적 관심이 멀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는 계속적으로 뭔가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여론은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특정 계파에 치우쳐 있다기보다는 중도층에 속해 있는 김용태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재신임 투표를 묻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최고의 결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그 굉장히 중요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할 때는 당원들한테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뭐 재신임 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했을 때면 장 대표께서도 체제를 유지하는데 정당성을 얻을 거고요. 재신임 투표에서 만약에 신임을 못 받으면 바로 비대위 가서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제명권을 철회해놓고 만약에 정말 재신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책임을 지시겠죠. 이거 하면은 설전에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이 제안하긴 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저걸 받을 이유는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장현지 부대변인님, 재신임을 못 받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위기인데 굳이 뭐 저런 승부수를 던질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는 투표를 하자라는 제안인 건데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이 제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이 나온 것처럼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 투표를 받는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뭐 득을 볼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만약에 뭐 당원 투표를 붙여서 신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냥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뿐 뭐 거기서 더 나아가는 이익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그냥 어쩌면 그냥 본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당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국민들께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임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투표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불신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야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지도부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장
장동혁 대표로서는 지금에 와서 당원들에게 투표를 하자라는 이유를 받을 이유도 없고 사실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갈등 양상들을 풀어갈 만한 좀 명확한 묘수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도부가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에 이런 갈등 양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그리고 당장 지방선거 모드로 당이 전환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글쎄요, 과연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라든지 또 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과연 이 갈등의 양상들이 바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소장파 모임에서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설명하라는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뭐 당원으로 입당한 상태이긴 한데 고성국 씨에 대해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 좀 여쭤볼게요. 같은 논리로 고성국 씨도 당을 뭐 좀 해치는 해당 행위를 했다. 이런 이유로 징계 요구서를 낸 것 같더라고요. 뭐 고성국 씨는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것 같아요. 예. 입당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 사유가 있으면 서울시당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심리를 하겠죠. 징계 개시 결정이 되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심리해서 만약에 사유가 있으면 징계하면 돼요. 네. 근데 좀 이례적이긴 한 게 현역 의원 10분이 평당원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라 이렇게 또 징계 요구서를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떤 긍정적 메시지를 줄지 저는 의아하고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유치한가요? 예.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고성국 씨의 언행에 대해서 물론 제가 보더라도 저희 당에 피해를 끼치는 언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언행에 대해서는 집어서 진작에 왜 징계 요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없었으니까 안 했던 거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징계 진행이 안 됐으면 저 했을 건가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으로서 당을 위한 것보다는 진영 그 내에서 어떤 계파에 관련된 이익을 앞세워서 계파의 본인 수장격인 분이 지금 징계로 제명됐으니까 그쪽도 당해봐라 이런 식인가요?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안 맞는 것이고 만약에 저게 당의 민심을 이반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하는 것들은 물론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열어서 심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네. 진행 경과나 시간 선호를 볼 때 다소 좀 이례적이고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줄지는 의문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진작하지 않는데 진작이 아니라 어제 발생한 일입니다. 어제 발생한 일. 네, 어제 아마 이 고성국 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 가면 세 분의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걸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걸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나요? 네, 전두환 네. 전 대통령은 아무런 피해 없이 민주화를 이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오세훈 시장 컷오프하자, 김무성 전 대표 그렇죠. 그것도 어제 뭐 이제 얘기도 한 하고. 것이고,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자라고 한 겁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아시겠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당시에 이제 이 내란죄 관련해서 심판대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사진을 걸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결국은 당을 완전히 이제 옛날에 어떤 이 내란 정당 이런 걸로 사실은 그런 분들을 올리자는 뜻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의 강령이나 당의 어떤 정신에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징계를 신청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옛날 일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즉 고성국 씨는 그냥 일반 당원이라기보다는 당의 최고위원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당원 가입을 받았어요. 네. 당의 사무총장이 직접 생방송에서 전화를 걸어서 축하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당원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분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당의 어떤 정체성, 당의 강령과 이런 것들을 위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징계 얘기가 나온 것이지 옛날 이야기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짧게 들을게요. 예. 고성국 씨가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례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네. 뭐 누구의 사진을 걸자 말자 어떤 발언에 대해서 그 혐의글 놓고 다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는 풀리겠죠. 언젠간 한동훈 전 대표 사태에 대해서. 근데 이게 서로 간의 분풀이용으로 뿐이 저는 안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모든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선거 앞두고 일단 갈등이 봉합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오늘의 5위였습니다. 이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